안 되는 뭐든 간에 모든 게다 보완돼 있다고. 자,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조용히 얌전히 갑자기 노출되지 않고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나올 게 조금 있어서 몸을 좀 차리고 있다. 네. 요거는 이제 벌써 끝나고. 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내 차 번호판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 친구는 거의 12년이 되어가는 레이 2013년식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형 박스 경찰 레이는 중요하면서 문제 경제 나오고 내 차는 비슷한 1200장 나오는데 실제 견적이 나왔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지 뭔가 250원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 생각보다 견적이 너무 잘 나와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랜만에 커플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한참 달렸는데 내가 저기에는 김병주와 박선영 두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박 브라더. 자, 지금 대타를 부르던 뭡니까? 네, 48만 7천으로 그냥 굳어져 있습니다. 48만 7천. 50만 원. 우리 김병주. 우리는 50만 9천. 2,3만 정도가 앞서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야. 되고 있습니다. 내가 좀 6개월 드디어 이제 투표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났지만 두 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처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부대를 찾아가는 그 순간, 네.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내라는 동시에 향해 달려가는데,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찾아가는 순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거였어요. 그럼요. 사실. 이제 제3의 개혁할지도 모르는데 그 핵심 무대로 그냥 스스로 걸어들었으니까. 네. 제2 비상계엄, 제3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 길이 있는 줄 알고. 뭐 물렸더니 일정을 그 아. 그때 너무 눈물 나고 막 수방사령관을 찾아가는데 네. 약속 없이 영상 틀어주세요. 약속 없이 소방사령부. 아니 볼륨 좀 낮춰주세요. 볼륨 좀 낮춰주시고 소리 여기 잡았으면 잘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부대를 두 분이.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수방사령관한테 되게 좋은 말씀을 유산을 준다면 저희 2차, 3차 개혁할 거냐 네. 안 한다는 얘기를 좀 받아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네. 국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내란 확 바뀐 거죠. 검찰도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 수사로 갈지 말지 많이 있었거든요. 아, 더 이상 국민 안 움직인다니까 수사 들어가도 되겠다. 특전사령관 저희 특전사령관 특전사에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면회실 가서 정식으로 면회 요청해서 지금 잠깐 나오는 장면이었죠. 좀 나오는 거예요. 속도 없이. 국방위 소속의 대원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벌써 그런 지시가 있더라고. 그 어떤 지시는 그건 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것이 네. 군에게 당시 군에게 제대로 제시도 없잖았어요. 그럼요. 윤석열과 함께 국회를 달려갔던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 둘이 다시 2차 개혁 지시에도 안 듣겠다. 예, 그렇죠. 그럼 다른 거는 그럼 오늘 끝나버리 2차는 넘는 거네. 네. 우리 정법에도 상관하게 두고 그럼 상관하게 돼. 네. 저게 없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수사 착수 못했을 겁니다. 수사도 못하는 안 한다고 하니까 10월 6일부터 이제 특수본이 꾸려지고 특수본 꾸려지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 이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비약과 삭제 지시하는 그겁니다. 저 네. 의원님 저때 네. 안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한테 그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판단을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때는 뭐 혼자 판단을 했죠. 왜냐면 병법 때문에 병법에 보면은 주요 핵심 부대의 장수가 항복을 하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져요. 무슨 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있죠. 그래서 가장 제2 비상계엄, 제3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당시 대통령을 충분히 얘기했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는 건 많이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사상자만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하고 아침에 가려고 보니까 저 혼자 혹시 갔을 때 핵구치를 당할 수 있어서 국방위원 자격으로 가야 되니까 혼자 가면은 또 사적으로 뭐 해서 음모론이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게 얘기를 했고 같이 가고 싶지 않죠? 아니요,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12월 5일 날 국방위에 이분들이 나오기로 있었거든요. 근데 국방부의 지시 내지 요청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의방문 가야 되는 거죠. 항의방문. 네, 왜안 나왔냐 나오고. 경험하고 나서 3일밖에 안 된다네요. 그렇죠. 네. 아직 아무도 정리 안 됐다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3개 질문에 대답만 받아오려고 했죠. 처음에는 첫 번째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국민께 사과한다는 그 사령관 그 목소리. 두 번째 다시 이런 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안 따르겠다. 그게 좀 그게 비상계엄을 다시 일어나는 막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이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을 알고 싶은 건데 다행스럽게 전 사령관은 그 전날 5일날 국방에 열렸는데 본인이 국방에 가서 이거를 증언하고 싶었는데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잘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을 기회를 줘서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줌으로써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정말이 밝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윤석열과 긴장해서 그날 공교롭게 동장훈이 증언이 있었고 그래서 비아픈 그런 삭제 지시 시작이 된 거죠. 기관으로부터의 공약과 그리고 국으로부터 부장성 이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아 이거는 2차 전선을 들어가야 겠다. 네, 그렇죠.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국정원이 안기를 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10월 21일 국방부 육군 그 감사 국정감사 때도 제 장면이 나왔어요. 특히 수방사령관하고 그 특전사의 방첩사 그다음 여인영 그다음에 이제 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그때 이미 경고했고 10월 25일에 특전사 국방했어요. 그때 가서 대놓고 뭐 하려고 하는 줄 아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박선현하고 김민석 의원이 계속 당신들 개혁하려고 그러지 하지마 얘기를 계속 했죠. 네. 그 특전사령관 10월 25일 그때 일대 회의 때 하지 마시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겁이 안 났는데 네, 몰라서 그랬겠죠. 제가 그때 국회 한번 전화를 받는데 네. 그 전후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제보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두 분한테 제가 전달해드리고 네. 받았던 것이 뭐 네. 그걸 더 이상
조사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 정보 받았지. 그때 사실 우리 공장장께서 저한테 제보하려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긴장된 모습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경호원들 한 일곱 여덟 명이니까 그래서 실제 암살 위험을 공장장은 느끼고 있구나. 네. 저도 그때 공장장이 제보했을 때 저한테 좀 황당했거든요. 처음에 그 암살 얘기 처음에 그래서 암살이 있답니다. 네, 네. 암살 시도가 있었답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 김명주 의원께서 초창기니까 완전 그렇죠. 초창기니까 네, 네. 어떻게 암살 네. 썼겠어요. 네. 첫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음에 너무 황당했는데 공장장의 표정이나 그때로 일곱 여덟 명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진심이구나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확인 작업을 계속 하고 나서 서로 시간 있다가 그거 맞다라고. 네네 그 나중에 사실로 계속 확인이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그 잠깐만 이거 정리하고. 그래서 암살 관련 제보는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암살 부대와 관련된 것은 네. 거꾸로 김명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네.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박선호 의원한테도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예, 있고. 아, 그런데 경호원들 쫙. 네. 박선호 의원 경호원과 쫙 네, 저도 갑자기 병원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치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관련 시설이라든지 김영민 그런 부대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어디고 또 우리 특수전 사령부의 특전사 말고 다른 특수부대 안에도 노상원 관련 사람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분들에게? 네, 그래서 미치에 여기 처음 하시는 미치에 사전 사후에 알려놨어요. 그래야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혹시 그 외부에서 그 공격이 들어오면 격퇴를 시킬 수 있고 이게 반칙을 같이 해놓고. 중립태세를 같이 해놓으면 반칙을 하잖아요. 자기들 공격하기 전에 반칙을 해보니까 경비가 이제 세다든지 그저께하고 다른 민간 경비회에 기존의 경비회에 두세 번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단을 막기 위해서 미치게도 이제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핵심은 이제 노상원 부분인데 아까 필체에 보였잖아요. 네. 수첩에 수첩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필체는 우리도 이제 윗분 보고라고 하잖아요. 많이 보는데 저건 회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회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VIP 말씀 장관 저거는 장관 이야기를 저렇게 막 알려서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은 VIP 말씀 굉장히 많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고 저거는 자기 생각에 받아 적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냥 받아 적은 건 아니고 같은 회의를 해서 회의 자료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VIP 말로 나온 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것이 사용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받아 적은 거라고. 받아 적은 회의 자료를 놓고 회의를 해서 VIP가 한 이야기를 받아 적은 거다. 내가 만약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보고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손으로 적어가잖아요. 저렇게 안 적습니다. 페이퍼 무슨 공직자들이나 공무원 절대 제목 달고 선호줄 아무리 핵심 요점 단어만 적고도 절대 안 적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회의 자료를 놓고 여러 내용 중에 VIP 강조사항, 지시사항 요거는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받아 적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은 그렇죠. 거다. 근데 이제 저거를 노상원은 김영현의 지시사항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장하는데.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노상원하고 김영현하고 오래된 사이에요. 2016년에 그 노상원이 그 정보사령관 할 때 그 북한에 뭐 파견했다가 내려올 때 폭사시키겠다 이런 지시를 예. 했을 때 정보사령관이 정보본부장한테 작전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작전본부장인 김영현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런 엽기적인 공격을 같이 해왔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보고서 가져가지고 장관 이야기한 것도 받아줬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그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거는 대통령도 의사결정권이라 아니면 그런 내용을 결정할 수 없을 텐데. 기본 건설을 어떻게 노상원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요. 김영현 머릿속에는 잡으면서 그리고 여당들 별로 없어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물론 쓸어버리자 하는 건 이제 자기 사이에 공감을 했을 텐데 저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도 의심하는데 예. 이쪽 영역이 전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궁금하신 지난 미해결 관계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죠? 네네. 그 드론도 그렇고. 네, 그럼요. 조사할 필요가 많죠. 사실 북한에 비행기 보낸 거, 우크라이나 우리가 뭐 그때 나왔던 거, 하려고 했던 그런 거. 러시아가 주로 문제를 몇 번이었는데 네, 그렇죠. 하여튼 그때 9.19 군사합의 오력 정지하면서부터 이제 긴장도 한반도 긴장도 스크립트 댓글 네, 모든 것들을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상황이 정확하게 만난 거죠. 그렇죠. 오늘 정확히 따라서 빨간 세월을 해야죠. 사실 지금 내란 장관들이 곳곳에서 지금 압력을 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빨간 세월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군 내에서도 저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은 너무 중요한 거죠. 내란 세력을 경중하는 이건 바로 하나도 안 밝혀졌는데.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군에서는 이렇게 보고서 하나 작성하면은 그 옆에 날개라고 해서 계속 붙여요. 그래서 어느 부대를 몇 시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있으면 그 옆에 날개가 하나씩 다 붙거든요. 그렇나? 이 접수해서 보고서가 돼요. 예. 그래서 정확히 기획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맞죠. 이 방세를 집사했다고 하는 양걸 씨가 증거인멸을 3시간 했잖아요. 이걸 다 가른다고 그러는데 이 방세를 하는데 가는데 3시간 걸렸고 컴퓨터 깨서 손을 다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몇 시에 그 장관 관제에 왔고 장관이 대통령이 몇 시에 보고 가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국방장관의 관제에 몇 번 왔다 그랬잖아요. 몇 시에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 배석자가 김영현 혼자 있는데 저기 김건희가 와서 일대일로 보지는 않았을 거고 서로 친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핵심은 YP 그러니까 윤 프레지던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YP라고 하는